암탉이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보수적인 얘기를 북한에서만은 하고 있죠. 그만큼 뭘 잘했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대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한 여자가 정치를 하면은 이 나라도 그만큼 망한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빨리 이 사회가 종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2030의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전쟁이나 콱 터져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거는 더 이상 이상할 일이 없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장군감이야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서는 개 보고도 너로라고 하면 너로가 되는 거고요. 뭐 너로도 범이라고 하면 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나라는 북한뿐이에요. 뭐 어떻게 바다를 들여벌거나 했나요? 뭐 거기서야 헛기침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헛기침이라도 하면은 정치범으로 붙잡혀가는데, 불평 불만이나 의견 같은 거를 뭐 내놓고 얘기를 못하죠, 아무래도. 근데 뭐 내면에서 이렇게 엄청 친하거나 가까운 집안이나 혹은 친구들끼리 얼핏 나누는 이야기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뭐가 돼가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만은 하고 있죠, 아무래도. 여자가 뭐 나라 정치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깨었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필요성이 강해요 좀.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뭘 잘했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대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한 여자가 정치를 하면은 이 나라도 그만큼 망한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기든 망하든 빨리 이 사회가 종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젊은 친구들은, 2030의 그 세대들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전쟁이나 콱 터져라, 뭐 이런 말을 흔히 그냥 내놓고 친구들끼리 다 하는 말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때문에 여자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망할 거야. 망한다고 믿죠. 망하길 바라겠죠. 바라고 망하길 믿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걸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편은 아니죠 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더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는 김정일도, 아버지인 김정일도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김경이라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을 함께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와서 뭐 공개 행사 활동을 하거나 뭐 정치를 함께 하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동생 김여정도 데리고, 그러니까 대동하고 한동안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는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 이 나라도 이제는 이 여자들의 세상이 오는가 보다. 여자들의 세상이 오면 망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차라리 어쩌면 이것도 잘 된 거야. 빨리 뭐가 되든 끝장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후계자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저도 거기서 좀 큰 고위급 간부들하고 술자리를 좀 하면, 제가 상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를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부들 좀 생일 때나 이럴 때 찾아가요. 가면 그 술자리에 간부들 모여 앉아서 술 한 잔씩 먹고서 하는 소리들이, 뭐 우리 김주애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김주애를 엄청, 이게 뭐 머리가 좋다나?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고 뛰어난 군사 지략을 지녔고, 어린 나이에 비해서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재능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여장군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튼 군사적인 문제에 함께 대동을 하는 걸 봐서는, 조금 지나면 누구도 하지 못한 수백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느니, 뭐 혹은 뭐 여장군이라서 뭐 어떠한 무슨 뭐 축지법을 썼다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과장해서 이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 보고,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주애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아니 다른 사람을 밀 확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지, 굳이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추측을 할 뿐인 거죠. 이거는 추측이 뭐 정답이 되는 건 없어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게 북한 주민들도 인식에는 김주애 자녀분, 뭐 그러니까 김주애 동지, 김주애 자녀분, 이런 식으로 부른말을 표현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김주애 동지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아들이 있다, 감춰져 있는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을 나중에 후계자로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다고 생각돼요. 여장군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네, 그렇게 만들어 놓죠,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장군감이야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뭐, 개 보고도 너로라고 하면 너로가 되는 거고요.
뭐 너로도 범이라고 하면 범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별로 그게 말이 될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가능한 나라는 북한뿐이에요. 아니 뭐 김여정이가 사람이 굉장히 재치가 있는 여자로 보이거든요. 김여정은 살 줄 아는 줄타기를 잘 하는 여자로 보여요. 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리석은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벌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쓰이겠죠 아마도.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백두혈통이라는 이미지가 어디 안 가거든요. 백두혈통은 딸이라 할지라도 대가 끊겨서 설사 딸이 한다 할지라도 그 딸이 그만한 재능을 가졌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서도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 문제를 연결시켜보면 분명히 후계자로서도 선색이 없는 여자라고 절대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불가침이라는 게 없다. 이거는 이 종전의 이 낡은 방식은 깨야 한다 이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남녀 할 거 없이 똑같이 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때문에 분명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거는 더 이상 이상할 일이 없고요. 또 주민들이 그 불만을 가져볼 일도 전혀 없고, 또한 김여정이 후계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세상이 12번 변해서 뭐 김주애나 뭐 김정은이 족속이 아예 없어졌다. 그렇다면 글쎄 생각해볼 문제겠지만은 아마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북한에서 기록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장을, 그러니까 현지 시찰을 하는 장면을 잡아서 콘텐츠를 기록영화로 내보내요. 그 선전용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김정은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포착됐댔어요 그때. 근데 그걸 보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원수님께서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 지금 나이가 지금 한창 젊으신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저런 상태를 보면 분명히 어떤 건강 이상이 있다. 뭐 저렇게 젊은 분이 어디 나가서 다리를 다칠 일은 없을 건 분명한데 저기 다리를 절고 있다. 그냥 얼굴 상태도 나이가 많이 먹어보여서 한마디로 늙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볼 때 건강이 많이 악화된 건 분명한 일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간부들은 약간 썰이 있는데 무슨 불치병에 걸리셨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래서 이 후계자로 지금 우리 김주애 동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주애 동지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시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신 특출한 분이시다. 뭐 이런 한마디로 아부 성격이 띈 그런 말들을 수근수근 하는 그런 모습도 느꼈고요. 건강 문제가 생긴 거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죠.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은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을 그러니까 그 3대째 이어오는 그 사람들 이미지가 다 뚱뚱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아마 말라꽁이었다면 북한에서는 살찐 사람을 선호 안 할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오직 그 사람들 자체가 북한에서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찐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마른 인간이었다면 북한 주민들도 마른 걸 선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 잠바, 뭐 장군님 패딩, 물론 북한에서는 패딩이라고 부르고 동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군님 동복, 뭐 장군님 잠바, 뭐 장군님 헤어스타일,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장군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흘러가죠. 근데 장군님이 만약에 말랐어 봐요. 그럼 장군님을 따라가려면 마름을 선호할 거잖아요, 분명히. 10년 안에는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문제점들을 다 고려해봐야겠죠. 뭐 죽거나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어떤 병적으로 인해서도 음물을 볼 수 없는 상황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다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0%, 80%는 지금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이와 관련한 정보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 7월, 그러니까 한 1년 전에는 국정원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유력하다, 그리고 후보군으로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주애의 다른 형제들도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김주애가 가장 선두주자다, 후계 영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사실 좀 독특한 존재죠.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할 때,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다닐 때 김여정도 함께 유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엄마인 고용희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10대 시절에 해외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거, 이건 아마
두 남매 사이에 끈끈한 정을 맺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5살 터울인데 김정은이 20살이던 2004년에 엄마 생모인 고용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뭐 정철이라는 오빠가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사실상 후계자로서 동생 여정을 챙겨온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은 단순히 오빠의 어떤 보좌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와의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그리고 러시아 푸틴과의 만남 등 중요한 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그러니까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지만 북한 권력층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는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그리고 여정동지를 통해야 일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주애의 지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진에서 북한이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하다가 이제 배가 엎어지는 사고가 났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데 김정은이 경로를 했습니다. 그 경로의 상당 부분은 이 돈을 많이 들인 신형 군함을 엎어뜨려 가지고 못 쓰게 만들 뻔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김정은의 분노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또 후계자로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싶었던 김주애가 함께 지켜보는 그 면전에서 말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핵심 지도부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권위, 또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 여기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만큼 이제 김주애를 좀 북한 김정은이 중시하고 있다. 자신의 후계자로서 뿐만 아니라 차기 리더십, 또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또 김정은도 이제 41살 젊은 나이고 김주애 이제 뭐 12살 정도 됐습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뭐 앞으로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상당 기간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꽤 오랜 후계 수업 기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 기간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주애의 확고한 지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아마 한 20살 정도 되면 북한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벌일 겁니다.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74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데서 후계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 북한의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선출이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도 94년에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로부터도 14년을 더 후계 수업,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랜 기간 리더십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권력을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17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사실은 김정일로서는 야, 이게 3대 세습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권력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가는 자기 그동안 세습 권력이 또 자기 자녀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 믿을 건 핏줄 뿐 이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뭐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오고 이랬는데 한 6개월 만에 복귀하자마자 막내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짧은 후계 수업을 받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아버지가 이제 2011년 12월에 사망을 하면서 권력을 넘겨받았지만 그때 나이 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과 군부의 그 노회한 고위 간부들이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자기를 호시탐탐 내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에 고모부 장성택, 아버지가 후견으로 지명해 준 사람까지 무참히 처형을 하잖아요. 권력에 대한 도전을 했다 이런 이유로. 그 정도 극단의 어떤 처방을 써야 될 정도로 권력을 다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딸한테만큼은 나의 후계자만큼은
좀 오래 이렇게 수업을 시켜서 일찌감치 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이 정권, 김정은으로 말하면 이건 가업이거든요.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데 정말 전력 투구를 할 겁니다. 김주혜의 엄마인 이설주, 김정은의 부인이죠. 지난해 1월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실 아버지, 할아버지와 되게 다른 행보를 보여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게 일찌감치 집권한 직후부터 자기 부인을 당당하게 퍼스트 레이디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북한 간영 매체에서 뭐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도 하고 공개 행사에 퍼스트 레이디로,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갔을 때도 부부 동반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11월 딸 주혜를 등장시킨 이후로 이설주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이설주가 그동안에 장기 공백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만, 한 6개월 하면. 근데 그때는 대개가 출산 때문이었어요. 아기를 낳고 심지어 뭐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부른 상태로 나왔다가 몇 개월 사라졌는데 대북 첩보 당국이 뭐 자녀를 낳았다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출산을 고려해도 너무 장기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딸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죠. 엄마 이설주가 나오고 딸인 김주혜가 거기 나와 있으면 주혜는 아버지 김정은, 엄마 이설주를 따라 나온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첫 등장이 그랬죠. 무슨 꽃갈신 같은 거 신고 위에 애들 아동복 같은 파카 입고 아빠 따라서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이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한 20살 이상 되는 성인인 것처럼, 나이는 12살밖에 안 됐지만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성숙하게,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높이 구두까지 신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엄마인 이설주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 있으면 주혜는 더 이상 후계자로서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린 딸 정도로만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점을 의식해서 노동당 선전선동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서기실이라든가 이런 핵심 그 전략가들이 부인 이설주 동지는 좀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혜를 좀 띄워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도 아마 그런 판단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우리가 후계자를 뭐 일찍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9살짜리 딸애를 데리고 나와서 12살짜리 애를 무슨 열병식에 또 군인들이 와가지고 군 고위장성들이 설명하고 이러는 거 좀 넌센스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김주혜를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인물로 내세워서 좀 뭐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또 더 뭐 좀 낮은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딸바보인 김정은의 어떤 딸자랑 수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의 상당히 좀 전략적인 고차원적인 이런 것들이 읽혀지기는 합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김주혜를 내세워 가지고 권력 후계자로 자리 잡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또 엘리트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어린애를 가지고 무슨 존경하는 자제분이니 하면서 군 장성들, 노동당 간부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고 야 이거 정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또 올 초까지만 봐도 김주혜가 한동안 공석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더 웃기는 건 아버지를 따라서 분명히 나왔는데 또 북한 매체에서 한마디도 그거와 관련해 언급을 안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전선동 전략 차원에서 그런 노출 빈도라든가 또 찬양하는 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5월 달에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할 때 김주혜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외 활동, 외교 활동의 일환을 하는 자리에 딸을 데리고 갔다는 건 적어도 이거를 좀 공식화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북한 매체에서 김주혜를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거 김정은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딸. 그런데 그 뒤로 존귀한 따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김정은의 시각이 아니라 벌써 북한 노동당 간부들, 엘리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거를 강요하는 거죠. 존귀하신 분으로 모셔야 한다는 점을. 근데 이제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나온 거, 요거 좀 문구가 좀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면 여러 김정은의 딸들 중에, 복수의 딸 중에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인지, 뭐 아들, 딸이 있는데 그래도 얘가 제일 낫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그런 지위를 진짜 부여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정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더운 여름인데요. 후텁지근한 국제정세까지도 정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거고, 그 부분들이 뭐 주식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에도 한반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혼돈을 주는데요. 정확한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 떠먹여주는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만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